안녕하세요. 정유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거제에서 멀리, 거제에서 접속하셨네요. 예. 백일 선생님도, 마포의 백일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예. 자, 그러면 강의 한번, PPT 올려보겠습니다. 정명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강주 북구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예, 많이 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참 줌 강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고한 대로 충수 초음파 강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구의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손준혁 원장님의 강의 자료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크가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의 마크입니다. 제가 창설한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로 발전이 돼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병원 6층 강당에서 이 초음파 연구회 모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아펜딕스 아나토미, 그 다음 스캔법, 급여 충수 초음파 케이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아나토미에는 우리가 충수의 아나토미는 시쿰에서 기시하는 끝이 브라인드로 끝나는 맹간으로 끝나는 튜블러 스트럭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장관하고 비슷한 청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서 오세요, 양대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당내에서 오셨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컴프레션 때 오발 쉐이프 보입니다. 보통 라운드한 쉐이프지만 누르면 오발하고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충포에서는 가스를 가지고 있고 또 페칼 머티리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은 우리가 정상 충수와 이 아펜디사이티스의 충수의 감별점은 컴프레션 할 때 이 정상 충수는 이렇게 컴프레션 되지만 아펜디사이티스의 충수는 컴프레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일리악 포사에서 시작해가 미디얼 그리고 일리오소아스 머슬의 미디얼 그다음 카우달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되겠으면 충수의 그 코스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터미널 일륜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리트로일레알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때로는 리트로시칼, 리트로콜릭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 충수의 아펜딕스는 보시면 C콤에서 IC 발브 밑에 2cm 하방에서 기시해가지고 터미널 일륜과 소아스머스로 진행하는
포스트 일리알이 가장 많습니다. 그 위에 다른 변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서브 C칼로 가기도 하고 리트로 C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파라콜릭 가기도 하고 때로는 펠빅 아펜디너스 아펜딕스가 쭉 가가 펠빅 캐비티까지 진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또 아펜딕스와 터미널 일리움을 크로스해가 복백 직하에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 선생님들이 말하는 굿모닝 아펜디사이티스, 아펜디사이티스를 수술하기 위해서 복백을 절개하니까 바로 이제 아펜딕스가 보이는 경우 있죠. 이거는 아펜딕스의 프리엘리알 타입입니다. 근데 아펜딕스는 이 자체는 모틸리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펜딕스 검사할 때 이 정상적인 포스트 일리알 가장 많은 이 부분에 잘 안 보일 때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하면 이쪽에 있는 서브 시칼이나 또는 리트로 시칼인 앞에가 이렇게 프리 포스트 일리알로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펜디사이티스 경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아펜디크스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쭉 따라가 봐야죠. 이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과 터미널 일리움 사이에 이렇게 아펜딕스가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 일리알 타입입니다. 제일 많은 타입이죠. 그래서 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일리움 사이에는 여기 메조 아펜딕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보이지 않을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체위 변화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그래도 안 보일 때는 다른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 아펜디스가 터미널 일리움에 여기에서 기시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펜디스의 기시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콤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아펜디사이티스, 스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 시칼이나 리트로 시칼 아펜디사이트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이 아펜디스가 이쪽으로 가 있다면 시콤 쪽 주위에 프루이드 콜렉션이 있거나 패드 어큐뮬레이션이 있거나 또 시콤의 월이 두꺼워져 있거나 또 시콤 내강에 있는 내용물이 이 솔리드하지 않고 워터리하거나 또는 세미 솔리드한 그런 소견이 동반 소견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 일리알 타입이고 리트로 시칼 타입입니다. 그럼 아펜딕스 월도 다른 소관하고 똑같습니다. 5 레이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다른 소관하고 찾는 것 똑같이 장 안에는 요 컨티뉴스한 청구죠. 여기 서무코사입니다. 서무코사를 찾고 그 바깥에 머슬청, 그 다음에 시로사청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5레이어 서무코사청을 찾고 그 바깥이 머슬청이고 그 바깥이 시로사청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펜딕스 안에 이제 안에 있는 청이 그죠. 그렇게 서브 무코사 요 말을 잘못했네요. 서브 무코사 여기 머슬 바깥이 시로사청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딕스에서는 그 맥시멀 아우터 다이메타 그래서 바깥의 시로사청에서 시로사청까지 두께는 6mm가 됩니다. 6mm. 그리고 요 월 두께는 2mm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펜딕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스캔에서 우선 행스캔으로 간의 하연에서 상행결절을 횡단으로 관찰해서 맹장 부위까지 확인하고 종스캔으로
그 하우스라를 관찰해서 연동 운동이 보이지 않는 상행결자리 장축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상행결자리 시굼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행스캔을 해서 IC 발브를 찾고 그 밑에 2cm 하방에 충수의 기습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브로 변경해서 하이프링 충수의 장축을 얻고 그 다음에 충수의 단축상을 얻고 직경을 측정합니다. 충수의 직경을 재을 때는 약간 탐적자로 압폭하는 가운데서 바깥의 시로사에서 시로사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잘 안 돼가 고온프레이가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스캔에서 이렇게 행스캔에서 이쪽에 헤파틱 플렉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 가지고 이 C군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 동영상이 여기 하우스라죠. 하우스라에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곰프레이어가 작용을 잘 안 하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종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스캔에서는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여기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하우스라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상행결장의 장축, 단축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다 보면 다이버티큐라이티스, 콜라이티스, 상행결장의 어드밴스 캔서 같은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디스를 의심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시칼 다이버티큐라이티스 또는 우리가 콜라이티스 또는 뭐 다른 콜론 캔서 같은 걸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IC 발브를 찾게 됩니다. IC 발브를 찾게 됩니다. 여기는 IC 발브가 중요하죠. IC 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스 C쿰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터미널 일륨 여기 C쿰 이쪽이 IC 발브입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게 고온프레이가 잘하는 데가 동영상이 가동이 안 되네요.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수의 장축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충수의 장축은 이렇게 프로브를 기시부에서 쭉 따라가 충수의 장축을 관찰합니다. 여기 이제 C쿰이고 여기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슬 어퍼 마진과 터미널 일륨의 포스터리 월 사이에 아펜딕스를 찾는데 여기에 곰프레가 안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수의 단축을 확인합니다. 여기 충수의 단축이죠. 소아스머슬 터미널 일륨 사이에 아펜딕스의 단축을 얻고 직경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점진적인 압박하고 체위 변경, 후방 압박, 방광 충만 등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앞배를 잘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아스머슬이고 C쿰이고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과 소아스머슬 사이에 앞배가 이렇게 기시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죠. 여기에 앞에 전백, 후백, 여기 소아스머슬 어퍼마진, 터미널 일륨. 여기 앞에 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끝까지, 엔드까지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상 앞에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펜디사이트 있어야 되면 앞에가 통통하게 부호가 있어가지고 이 앞에를 트레이싱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정상 앞배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아펜디스 앞배는 그래도 정상 앞배에 비해서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수를 검사할 때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압박이라 하죠. 우리가 충수를 볼 때 소아스머슬이고 덤이 너무 너무 눌러버리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뛰어버리면 또 잘 안 보이죠. 적절한 압박과
디컴프레션을 해서 이 C콤하고 터미널 일륨 사이에 아펜딕스를 찾습니다. 여기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스 이 사이에 터미널 일륨하고 소아스머슬 사이에 앞배를 어펜딕스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컴프레션, 너무 많이 컴프레션 거의 안 하니까 잘 안 되죠. 적절한 컴프레션을 해야만이 터미널 일륨과 소아스머슬 사이에 튜뷸러 스트럭처를 찾습니다. 다음에는 환자의 포지션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베스 하거나 프레그넌스나 또는 리트로시칼 위치나 아펜딕스에서는 잘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에 슈파인에서 잘 안 보일 때는 환자를 랩트 라테랄 데쿠비스 해가 보니까 터미널 일륨, 여기 아펜딕스고 여기 C쿰이죠. 그래서 리트로시칼 아펜딕스가 요 C쿰 기시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C쿰 뒤쪽으로 주행하는 아펜딕스가 관찰됩니다. 환자의 체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상 아펜딕스의 다이미터는 맥시멀 아우터 다이미터가 6mm이고 맥시멀 뮤랄 시크니스 2mm입니다. 여기 기준입니다. 가끔 이제 소아에서는 다이미터가 어떻냐? 소아나 성인이나 똑같습니다. 소아나 성인이나 아펜딕스의 크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아펜딕스는 컴프레션이 되고 라운드 스트럭처 누르면 오발하게 보여지죠. 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정상 아펜디스도 때로는 이 다이미터가 6mm 이상 되어 있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컴프레션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할 때 텐더니스가 없죠. 정상 아펜디스는 이렇게 가스가 채 있는 수가 많은데 아펜디사이트 해버리면 가스가 흡수돼가 가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페시에스는 정상 아펜딕스에도 페칼리스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에서 아펜딕스 월에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부분이 브라인드 엔드로 끝나고 페리살스가 없다. 이 중요한 소견인 것이 우리가 아펜딕스하고 터미널 일리움하고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소견이 터미널 일리움이 연결이 되고 아펜딕스는 끝이 브라인드 엔드다. 그 다음 페리스탈시스가 있다 없다. 여기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급여는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 있고 충수 초음파는 EB443입니다. 그 충수 초음파 검사에서는 우리가 영상 아까 말씀드린 같이 4개 영상 상행결장 행스캔, 종스캔, 충수 장축, 행축 스캔입니다. 만약에 충수가 안 보일 때는 C쿰의 말단부를 스캔하가 3장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수 초음파하고 소장 대장 초음파 있습니다. 소장 대장 초음파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실제 임상에서 소관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충수 초음파 코드는 정말 충수이 몇심 될 때 코드를 사야 됩니다. 가령 지난달에 충수의 몇심대가 코드를 사용했었고 이번 달에 또 쓰고 다음 달에 또 쓰면 심평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사유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충수 코드는 정말로 충수에 의심될 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소장, 대장 초음파 코드를 사용하시기를 청구 코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수 영상에 보험에서는 상행결장 행스캔이죠. 그 다음에 상행결장 종스캔 하우스라지요. 그 다음에 충수 장축 스캔, 충수 단축 스캔 이 4장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충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상행결장 스캔, 종스캔하고 C쿰 말단부, 소아스머슬 요걸 찍어 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판독 소견서는 우리가 작성은 뭐 일반적인
뭐 등록번호, 성함 이런 걸 쭉 쓰시고 검사 소개에는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충수 관찰 여부, 충수 관찰된 경우에는 충수의 직경, 장백 비율, 종계 유무, 페칼리스 유무, 농량이나 액체 저류 여부를 기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충수가 내가 충수에 의심돼가 충수가 못 찾더라도 보험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수가 의심돼가 충수염을 진단됐건 진단된됐건 보험이 인정되집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충수 코드는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편에서 이상하게 보게 되죠. 자, 충수의 단축인데 여기 고액구가 서무코사입니다. 여기 내강이고 바깥에 머슬척이고 시로사척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로사에서 시로사까지 맥시마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정상은 6mm인데 11.6mm니까 이 환자는 충수가 종대되었습니다. 또 백두께는 정상이 3mm까지 정상인데 3.3mm죠. 이 두께를 재는 것은 이 정상인데도 충수가 커져 있는 사람에게는 백두께를 재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는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의 초음파 진단의 크라이테리아에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펜디스 뮤코실이 있습니다. 아펜디스의 뮤신을 프로듀스하는 종양에서 아펜디스의 이 뮤코스가 꽉 차는 병인데 이런 뮤코실이 에서 또 아펜디사이티스가 2차적으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뮤시너스 네오플라스미입니다. 아펜디에 뮤시너스 네오플라스미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게 럽처돼 가지고 복막에 뮤신으로 가득 차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페칼리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페칼리스가 충수석이 보이는데 충수석이 보이면 퍼포레이션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슈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고, 예, 여기에 보시면 아펜딕스의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 있습니다. 우리가 아펜딕스가 초기에는 보시면 기시부는 괜찮은데 쭉 가다가 엔드 부분에 아펜딕스가 스웰링 되는 소위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 있으니까 아펜디스 의심될 때는 끝까지 트레이싱 해가지고 기시부가 괜찮더라도 엔드 부분에 병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에서 다이버티큐라이티스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도 아펜디스에서 다이버티큐라이티스 또는 또 아펜디스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뮤신이 이렇게 점액이 저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압세스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에 아펜디스 주위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됐고 때로는 여기에 프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된 이 동영상 화면이 작동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동영상이 확대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0세 여자로 1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에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전부 다 동영 이게 곰프레이가 작동이 안 되네요. 다음에 한번 왜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행결장 행스캔입니다. 상행결장 행스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종스캔 하우스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이상이 없죠. 아펜디스의 장축이 이렇게 장축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있죠. 디스텐션 행축도 늘어나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고에코가 페칼리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에도 아펜딕스가 보이죠. 예, 아펜딕스가. 예. 그래서 맥시마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9mm가 됩니다. 아펜딕스 뜰 때 약간 꼬불하면 한 단면의 행축상에서 두 개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지를 보시면
이렇게 검사의 구분에 충수가 들어가고 최대直径이 9mm, 충수 100뷰가 있고 그 다음에 페칼리스가 있고 충수에는 종괴는 없었고 충수지에 지방조직 침윤이 있고 액체 저류는 없었다. 관찰 상태는 페어하고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 위드 아펜디코리스 외과 진료를 의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독지 말고 이제 차트에다가 JS999에 이렇게 시행 사유는 복통 미후 후하복부 앞통 반발통 급성 충수염 의심 판독 소견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결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썼는 거하고 판독지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인데 영상이 이제 홈플레이가 잘 되면 좋은데 홈플레이가 안 돼 가지고 막 보시겠습니다. 23시의 남자분이고 하루 전부터 에피가스리 페인으로 왔고 피지컬 이지메이션은 특별한 거 없었고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플레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아펜딕스의 다이아미터가 9.6mm 있고 컴프레션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라운드 쉐입이고 인트라루미널 가스는 없었고 프루이드는 있었고 그리고 주위에 아펜디스 주위에 페리 아펜디얼 페드 에코제니스 있고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펜딕스가 디스텐션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9.6mm죠. 주위에 이렇게 페드 어큐뮬레이션 아펜딕스가 장축에 디스텐션 돼 있죠. 주위에 팻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센딩 콜론의 단축상이고 요거는 장축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수술했으니 어큐트 슈퍼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다.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대로 어큐트 아펜디스 초음파 속에는 맥시멈 아프 다이아미터가 6mm. 요거는 이제 적절한 컴프레션 때 단축상입니다. 월 두께는 3mm 이상이고 컴프레션 되지 않았죠. 앞에 통통하게 보니까 탐촉자로 아파해도 컴프레션 안 되고 라운드 쉐이프고 인트라루미널 가스는 없고 안에 프리드는 있죠. 그 염증액이죠. 어펜디쿠리스가 있는 수도 있고 칼라 도플라의 칼라 플로우가 증가되고 그리고 아펜주위에 페데코제니시티가 증가되고 칼라의 칼라 플로우가 증가되고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양성이 있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아펜 다이메타 증가되고 월 증가가 돼 있죠. 월이 증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페칼리스가 있고 앞에가 이렇게 디스텐션 돼 있고 요거는 페칼리스고 칼라 도플라의 헬류시노가 이렇게 증가돼 있고 여기에 아펜딕스의 주위에 또 주위에도 이제 헬류시노가 증가되는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프레션에도 컴프레션 안 된다는 뜻이죠. 안에 가스는 없고 프루이드는 있다. 그 다음에는 아펜디코리스가 있고 칼라 플로 증가되어 있고 주위에 아펜디주에 폐데코가 증가되어 있고 이 전부 폐데코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2번도 73시의 여자분입니다. 랩트로 아브도미널 페인 이틀 전부터 되었습니다. 동영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앞에가 단축상에서 앞에가 디스텐션 돼 있죠. 칼라 플로에 보시면 이 헬류신의 증가가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앞에가 라운드하고 주위에 앞에가 장축상이죠. 이렇게 되고 칼라 플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거는 33세 남자분이십니다. 라이트 로커드나 텐더니스입니다. 요거는 앞에 어센딩 콜론의 단축상, 장축상이 되겠네요. 시간에 다 되어버렸네요. 요거 앞에 디스텐션 되는 앞에가 보이고 여기 아펜덱토미 해가지고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분 시간 너무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태희 선생님 질문 네, 부탁합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지금 네, 선생님은 초음파로 아펜디사이티스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초음파를 하면 앞에 그 확률이 그리 높지 않던데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아날로그 초음파를 가지고 하니까 그 확률이 낮고요. 진단율이요. 그 다음에 좋은 초음파를 해도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항상 앞에면 CT를 권하거든요. 아, 앞에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CT를 권하는 이유가 앞에 확진도 하려고 그러지만은 다른 병이 혹시나 겹쳐 있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앞에도 그렇죠. 있으면서. 예, 네네.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걸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또 딴소리 들을까 싶어서 항상 앞에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CT 반드시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우리가 초음파로 앞에를 진단하고 또 네네. 진단하고 또 앞에가 잘 안 보일 때는 또 반드시 CT를 권해야죠. 그래가 자꾸 이제 초음파하고 CT하고 코리레이션 자꾸 시키면 실력이 늡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네. 내가 앞에가 의심했는데 앞에가 안 보였다. 그러면 이제 CT를 보내가 거기 내가 보이는 포스트 엘리알이 아니고 네. 리트로시칼, 리트로콜릭이다. 또는 뭐 네. 경우에 따라 우리가 보면 내가 앞에가 자신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베티큐라이티스더라. 또는 뭐 네.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 이렇게 자꾸 자꾸 CT를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초음파내가 네네. 데피네탄 앞에가 나오면 이제 네네. 더 이상 CT 안 보내고 외과로 보내도 되거든요. 앞에가 그, 대피는 앞에가 안 나오거나 애매할 때는 반드시 CT를 보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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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 외과 의사들이 그 경향을 좀 알거든요. 예, 외과 예. 의사들은 요즘 아마 90%가 CT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수술하기 전에. 예,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나중에 네. 환자들한테 다른 원망이나 그 뭐라 할까 그런 걸 네. 뜨지 않죠. 법적인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법적인 네네. 문제 생겨 있으니 그래도 이제 네. 우리가 CT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예, 예. 소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제 네네. CT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네. 초음파로서 앞배를 진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 예,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씩 임신부들 앞에 의심되는 환자들을 맡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걸 하면 사실은 경험 있는 초음파 의사들, 그러니까 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방사선과 선생님들도 초음파로 진단을 잘 못 붙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위치가 막 변이가 네네.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CT는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요. 예. 네네. MRI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요. 그렇죠. CT는 네, 라디에이션 하지만 MRI는 라디에이션이 해저드가 없으니까 MRI 하게 되는데 네네. 네네. 가급적이면 CT로 진단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바람직하지요. 네네. 예,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서전이라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네. 양대현 선생님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양대현 선생님, 네, 양대현 그 선생님 레트로시칼 앞뺄 때요. 예, 레트로시칼. 그럴 때 예, 그 싱크홈에 있는 가스가 그 이미지를 많이 가릴 것 같은데, 예. 그런 레트로시칼에 있는 앞에, 특히 정상형 앞에가 보일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초음파의 그 특징은 정상 초음파는 잘 안 보이고 병변이 이상이 있으면 잘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상 리트로 시각 앞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품 주위에 가스나 페칼리스나 이런 거에서 가리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예. 정상 리트로 시각 앞에는 이 환자를 갖다가 랩트 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이 아펜딕스가 밑으로 쳐져 가지고 위치가 리트로 시칼에서
포스트 일리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대구회가 등을 이렇게 주물러주고 일합니다. 자, 그러면 리트로시칼 아펜디스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가 초음파를 했는데 터미널 1륜과 환자는 앞에 정상이죠. 터미널 1륜과 소아스머스 사이에 앞에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프루브를 제가 시쿰 쪽으로 옮겨보죠. 그러면 시쿰 월이 두꺼워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시쿰의 월이 두꺼워져 있고 시쿰 주위에 플루이드나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죠. 왜냐하면 리트로시칼이니까 아펜디스 염증 앞에가 시쿰으로 뒤쪽으로 가니까 시쿰 월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강이 왜 되겠습니까? 보통 정상 시쿰은 안에 솔리드한 내용물이죠. 그런데 워터리 내지 세미 솔리드합니다. 그러니까 리트로시칼 앞에가 보이면 최고 좋지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쿰 주위에 플루이드가 고이거나 팻이 증가되어 있고 시쿰 월이 두꺼워져 있고 시쿰 내강의 안에 내용물이 솔리드하지 않고 워터리하거나 세미 솔리드 할 때는 저는 리트로시칼 앞에구나 의심하고 CT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전한테도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위치가 된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는 검사할 때는 우리가 프루브를 어떻게 하느냐면 리니아보다 컨벡스 프루브를 사용하고 환자를 랩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체의를 해가지고 전복벽이 아니고 측복벽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전장은 안 보이지만 이 IC 발브 밑에서 앞에가 이렇게 커브도 된 앞에를 기시브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시브만 관찰되면 이거는 리트로시칼 앞에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오늘 오신 선생님, 백이선 선생님, 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증례 중에 네. 그 레프트 로어 쿼드런트 페인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입니다. 예, 예.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백이선 다른 질문, 좋은 예리한 질문 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문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서 정유주 선생님, 이현우 선생님, 정명숙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박찬선 선생님, 다른 분은 없으시고, 양대현 선생님 질문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오늘 뭐 새해가 첫 번째고, 다음 강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때는 소장, 대장, 초음파 강의입니다. 그 강의는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고 또 시간 봐가면서 날짜를 잡아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지금 화면이나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양래은 선생님.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니까 다행입니다. 강릉이시지요? 네네. 참 중강의가 참 이게 참 편리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모여서 할 수 없는 모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지방에도 5명 이상 모임을 못 하도록 하니까 큰일입니다. 저도 요번에 좀 그게 걸렸습니다. 12월 31일 날 오전부터 대상포진이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통증이 막 엄청 심합니다. 지금 오른쪽 인터코스탈 쪽하고 근데 제가 40대 초에 20년 전에 대상포진 알았는데 그때 가볍게 했어요. 가볍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백신도 맞았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가로에 있는 모양